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날이 애교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명희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충남 부여에서 토마토 농사도 짓고 토마토 전문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더 멜시아 농업회사 법인의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짓는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돼서 토마토 농사까지 짓게 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청진에 있는 이사범대학을 나와서 올 때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다가 왔어요. 선생님 하다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왠지 그 풍기는 그 기풍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같은. 예,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선생님 하셨구나. 네네. 아니, 중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레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고등중학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네. 북한에서 국어 하면은 보통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인 어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한문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문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어 교과서를 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 교과서를 보니까 수준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서 제가 여기서 다시 국어 교사를 하려면 편입을 해서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어순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70년 분단이 너무 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법이라든지 문법은 너무나 많이 틀리고 쓰는 어휘도 틀리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때 그 고전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그 문학하고 비교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어는 뭐 쓰는 말은 이게 비슷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할 때는 너무 현저하게 큰 차이가 나서 선생님 했다는 말 하기도 어디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정말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니까 알만한 게 제가 예전에 그 자막을 우리 직원이 좀 바빠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와서 다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띄어쓰기라든지 그 어쨌든 북에서 쓰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국어 선생님 했습니다 하면 저보고 이제 글을 쓰라고 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실까 해서 어디 가서 선뜻 선생님 했습니다 이렇게는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버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버스라고 가르칩니다. 영국식 발음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국어 교과서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계셨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국어 교과서에 일단은 우리가 1학년에 올라가면 띠띠빵빵 내 동생 뭐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땅 어린이 찾아간대요. 무엇을 실었냐 물어봤더니 곱고 고운 비단의 흰쌀이래요. 와, 오랜만에 다 나오네요. 곱고 고운 비단의 흰쌀을 주로 간다. 간다고. 남조선 아이들이 불쌍해서. 불쌍해서. 그리고 뭐 이제 국어 교과서에 보면 독재를 한다. 또 이제 미국 놈이 앞잡이다. 계례 도당이다. 정치도 경제도 예속 경제다 이런 걸 많이 배워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 알고 아이들한테 가르쳤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통일이 됐을 때 역사 앞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나 부끄럽죠. 그러니까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거짓 교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국어뿐이겠습니까? 그럼요. 전체적으로 다 거짓된 교육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역사 자체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도를 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 이제는 선생님 그만두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세월이 됐죠, 이제. 선생님을 네. 교단에서 내려오신 지. 그렇습니다. 참나.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국어 교과서의 구절 내용. 예, 띠띠빵빵 내 동생이라는 이런 남녘동포 도와주러 간다. 네.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합니까,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뭐 6.25 전쟁에 대한 시를 쓴 것도 있잖아요. 유명한 시인이 그 시를 갑자기 말을 하니까 잊어먹었는데 그때는 달달달 다 외웠어야 됐어요. 선생님이 교단에 서면 그 미제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단죄하고 남조선 계례 도당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에서는 제일 유명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 시인들이 얼마나 문법이라든지 발상이라든지 결코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문학가들이.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그 제도는 아무튼 북한이라는 나라를 칭송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렇죠. 뭐 남조선이나 미국이나 다 계례 도당이라고 욕을 해야 그분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죠. 아프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예. 그렇죠. 참 그러면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예. 야, 참 이게 선생님 하면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세뇌가 많이 됐을 됐죠. 텐데 네. 어떻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알고 오셨는지 혹시 네. 북한에서부터 한국을 접한 게 있습니까? 한국 그때 당시 전혀 없었고요. 단지 친척들이 중국에 많았어요. 아, 중국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은 북한보다 더 어려웠는데 개혁 개방을 해서 엄청 지금은 쌀이 넘치고 고기도 넘쳐나는데 북한은 너무나도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 대고 쏙닥쏙닥 남한에 남조선에 가게 되면 더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래서 중국의 교포들은 동포들은 다 지금 한국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웠죠. 말하지 말라고 다 잘못된다고. 예, 다 잘못돼요. 근데 그게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을 들으니까 동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가고 싶다.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쵸. 이렇게. 궁금해지죠. 궁금했죠. 예. 처음에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다가 요거 네. 한 3번 이상 연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면 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북한에 많은 정보를 계속 맞습니다. 보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깨우치니까. 그렇죠. 빨리 깨고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선생님 네. 북한에서 그렇게 교단에 서서 네. 예,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국경을 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 남한 옷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굴인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아, 옷을 가지고 왔는데 점퍼인데 그 중국에서 친척들이 예, 옷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옷을 가지고 북한을 넘어왔네.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이쁘고 원단도 좋고 그 일본 옷들이 그 청진에 많이 넘어와서 한이 있어서 그치. 그 옷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야,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는 늘 남녘동포를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경제가 경공업이 발전을 했나? 그래서 가보고 싶었죠. 그 나라를. 그럼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친척들한테로부터 이제 한국이 잘 산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옷을 보니까 정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물건을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일단은 중국을 넘어갔죠. 그치 일단 중국 예. 가서 목표는 한국이었습니까? 그렇죠. 아, 처음에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강을 건너다 보면 강 하나 두고 6시면 이쪽은 까만데 중국은 막 네온 사인이 현란한 거예요. 그렇지. 아, 저길 가보고 싶다. 왜냐면 아주 배고파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 친척집을 가서 2년 동안 먹고 놀다가 저는 골수분자에서 주체사상 신봉자였으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가자. 우리나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북조선으로 다시 넘어가리라 부모님이 계시는. 그래서 브로커들이 친척집에 데려다 주마 하고 저랑 동생이랑 동생 그 꽃제비 애들 3명체가 데리고 5명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꽃제비 아이들까지 데리고. 혹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아, 다행히도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17살짜리 초경도 안 하는 애들. 아이고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수비대가 우리는 국경 경비대라고 하죠. 이제 총으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다시 건너오지 말아라. 건너와서 우리를 붙잡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못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 경비대가 지금 5명을 인솔을 해주면서 중국 쪽으로 다시 넘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잡히면 우리까지 부니까 걔네들한테 다 돈을 먹였죠. 근데 저 그날 하마터면 못 넘어올 뻔했어요. 왜요?
사실 이거 어디 가서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는데 5명이 옥수수 밭에 숨어 있다가 김영희 동무가 누굽니까? 하고 경비대가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니다 하고 나갔는데 너네들은 여기 있으라. 그래서 김명희 동무만 날 따라오라 하는 거야. 새카만 밤에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오늘처럼 이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 갔더니 방공호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분대장 동지 김명희 동무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래 갔더니 분대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허용이 됐어요. 허용. 왜 잊어먹지 않냐면 부럽고 엄마가 맨날 허용이가 지키는 날 넘어가야 된다 해서 근데 그 허용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제 생각하면 지금 아이돌 마냥 그렇게 이쁘장하니 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 하는 말이 꼭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냐 국경을.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있었던 아가씨는 처녀 동무인데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 손을 꽉 잡더니 내가 일주일이면 제대돼서 아버지가 중앙당 과장인데 너 데리고 평양을 갈 테니까 제발 오늘 저녁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저뿐 아니라 동생들 운명이 당겼잖아요. 다 지금 4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4명이 기다리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순간에 머리가 탁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느 정도 보내달라. 꼭 다시 넘어온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무사히 그날쯤에 강을 넘었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한 게 보쌈 당할 뻔했네요. 다음 날 또 이 친구들이 저희 말고 다른 조를 넘기다가 정치지도원이 현장 급습을 한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부럽고 오빠 총살당하고 예, 그 허용이라는 그 친구 저 가지 말라고 천연동무했던 그 사람은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떡했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마음 아파서 아이고야. 단 한 번도 방송에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을 언젠가는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런 사람들 희생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죠? 눈물 나려고 하네요. 네, 마음이 아파서. 맞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희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람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으니까 다리를 놔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살아계시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여차하면은 그분이랑 그렇죠. 살림을 차리면서 살았을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맞습니다. 운명은 나만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강을 총 4명 포함 5명이 넘어서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고모집에 맡겨지고 거기 가서 이 친구들이 이제 브로커들이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가면서 다 애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훌륭하게 고모가 있다 보니 얘네들 팔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판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고 산다 이렇게 못하고 얘네들이 불쌍한 애들이 부모도 없으니까 잘 사는 집에 양녀를 보내줄 거라고. 저는 그래서 꼭 좀 좋은 집에 얘네들 보내달라고. 이 친구들도 언니가 양녀를 보내준다 하니까 언니를 믿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얘네들은 17살인데 40이 다 된, 40이 다 된 얼굴이 누렇게 했던 그런 총각들한테도 막 손을 벌게 하고 한족들한테도 가고 근데 목숨을 유지하고 뭐 이제 경찰 공안이 쫓아오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어차피 그런 데로 다 흩어지고 엄청 많이 물어서 붙잡고 그래서 저는 또 항변하기도 하고 왜 약속이 틀리냐고 그리고 그걸 또 인솔했던 가이드 했던 비슷하게 브로커했던 오빠가 있는데 연변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때 막 따졌어요. 엘리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불쌍하고 못 먹고 같은 동포들인데 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받고 사람을 살고 파냐.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이미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참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흑룡강성에 도착했죠. 그리고 친척집에 1년 반 있다가 그쪽에서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시골인데 또. 그래서 저는 북경 베이징에 상경을 했죠. 그래서 저는 북경에 갔습니다. 바로. 북경을 가서 중국말도 잘 모르는데 중국 한족들 속에 그냥 저는 그냥 탁 던져진 거 어느 날. 그런데 또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중국의 조선족인 줄 알고 한국 현대상선 북경 지점에 현지 직원, 임시 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올 때까지. 한국의 현대상선에 취직을 했으니까. 취직했어요. 어머.